하수구의 악취. 1981년 10월 25일. 정저우는 습기 가득한 가을 오후에 잠겨 있었다. 무겁고 회색의 구름이 가득했다. 바람은 거리 사이를 가로지르며 공장들의 차가운 바람과 설명할 수 없는 냄새를 가지고 왔다. 시멘트 공장 노동자인 왕다이리를 낡은 자전거를 타고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 지름길을 자주 이용해 집에 일찍 가곤 했지만 오늘은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악취가 그의 코를 직접 찌르며 들어왔다. 일반적인 쓰레기나 하수의 냄새와는 다르게 그것은 매우 진하고 달콤하며 기괴한 냄새였다. 마치 오랫동안 썩어있는 무언가의 냄새 같았다. 이상하군. 왕다이리는 중얼거렸다.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그 역시 비슷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지만 단순히 하수가 막혔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의 냄새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다. 공기를 찢고 그의 피부에 달라붙으려는 듯 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왕다이리는 자전거를 멈추고 잡초와 쓰레기로 덮어진 하수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수구의 뚜껑은 무거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약간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는 소름이 돋았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힘을 다해 두 손으로 콘크리트 뚜껑을 밀었다. 뚜껑이 움직이며 신경이 곤두서게 하는 소리가 나고 그가 지금까지 맡아본 가장 끔찍한 악취가 쏟아져 나와 그를 구역질을 나게 했다. 검은 공기가 하수구에서 올라와서 살찐 파리가 윙윙거렸다. 오후의 약한 빛이 안으로 비쳤고 왕다이리는 숨을 참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 아래 탁한 하수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시체였다. 그에게서 소름이 돋았다. 몸속에 피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왕다이리는 뒤로 물러나 자전거에 부딪혔다. 그 작은 소음이 그를 악몽에서 깨운 듯 했다. 그는 떨며 다리가 풀리고 비명을 지르며 뒤도 안 보고 뛰어갔다. 그의 비명이 오후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곧 드러날 끔찍한 비밀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아버지의 고통. 1981년 8월 29일. 왕다이리가 시체를 발견하기 몇 주 전 한 중년 남자가 마르고 깊게 팬 눈의 모습으로 정저우 경찰서에 들어섰다. 그는 하빙, 은퇴한 공무원, 딸 하홍리 아버지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겹쳐서 떨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한 소리로 마치 너무 많이 울부짖은 듯 했다. 여러분, 제 딸이 일주일 이상 실종되었습니다. 떠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빙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름이 많은 뺨에 눈물이 흘렀다. 아니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집에 전화했으니까요. 리는 제가 가진 가장 착하고 똑똑하고 이해심 많은 딸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애를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의 목소리가 머뭇거렸다. 그의 늙은 얼굴에 난처함과 약간의 분노와 스쳤다. 몇 년 전 그녀는 웨이징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사귀었어요. 그는 평범한 노동자로 잘생기고 말재주가 있지만 게으르고 일을 항상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 번 리에게 만류했지만 그녀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빙은 딸의 굴곡진 사랑 이야기를 말했다. 그 웨이징은 매일 제 딸이 공장 출구에서 기다리며 꽃과 사탕을 선물하며 고백했죠. 2주 후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사랑이 그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본질은 본질이니까요. 웨이징은 여전히 게으르고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2년을 끌다가 제가 리에게 다른 훌륭하고 학위도 있는 부지를 찾은 남자를 소개했죠. 처음에 리는 수긍하지 않았지만 대화하면서 두 사람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웨이징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듯 멀리 일하러 갔죠.
그러나 한 달 전 웨이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리는 멍하니 있거나 걱정되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리웨이는 하빙을 바라보며 그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하빙은 자신의 옷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하옹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리, 제 딸입니다. 웨이징이 돌아오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경찰관님,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경찰관은 하빙을 위로하며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리웨이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높아졌다.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일까? 아니면 더 어두운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을까? 첫사랑과 거짓된 맹세. 이 이야기는 우리를 2년 전으로 되돌려 보낸다. 하홍리. 공무원 가족의 자녀인 그녀는 여전히 꿈꾸는 젊은 소녀였다. 니는 아름답고 똑똑하며 많은 남자들에게 존경받고 쫓기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근처 기계 공장의 노동자 웨이징에게 향해 있었다. 웨이징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매우 말주변이 좋았다. 이를 처음 만났을 때 웨이징은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네가 인쇄소에서 나오는 순간 저녁 햇살이 그녀의 우아한 얼굴을 비추며 웨이징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급히 뛰어나가 그녀를 막고 대화를 시도했다. 리의 차가운 거절에도 불구하고 웨이징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공장 출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다. 갓 꽃을 따온 야생화, 조심스럽게 깎은 오래된 연필, 또는 소박한 사탕 한 봉지. 웨이징의 끈질긴 행동은 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2주가 지나고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그녀는 웨이징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의 게으름이나 일에 소홀한 것에 대한 나쁜 소문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에 매우 낭만적이었다. 매일 웨이징은 자전거로 리를 출근시키고 데려왔다. 이는 그의 허리를 감싸고 앉아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이 충분히 크면 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질은 본질이었다. 사랑을 시작한 이후 웨이징은 할 일을 더욱 게을리하게 되었다. 매달 급여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들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이는 조언을 하고 심지어 분노에 차서 이별을 요구했다. 그러나 웨이징은 매력적으로 맹세하며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샀지만 니의 연약한 마음은 언제나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2년 동안 허비되었다. 니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사랑이란 게으름이 익숙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이제 웨이징을 보며 반짝이지 않았다. 대신 실망과 끝없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나중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아픈 비극의 씨앗이 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미친 사랑에 빠진 자 하홍리, 름은 단호히 이별했지만 웨이징, 그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분노가 치솟았다. 네가 그를 게으르다고 하고 미래가 없다고? 알겠다. 그는 반대의 결과를 증명할 것이다. 그는 부유해지고 성공해서 네가 그를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1979년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웨이징은 정저우에서 지루한 노동자의 일을 그만두고 활기찬 항구 도시 광저우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조금의 자본을 가지고 그는 거래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웨이징이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었다. 그는 좁은 기차에서 자야 하고 라면을 먹으며 밤을 새워 물건을 지켰다. 하지만 피곤할 때마다 리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귀국하여 비싼 선물을 가져가고 리가 그를 안아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웨이징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대화하는 법, 협상하는 법을 배우고 빠르게 경험을 쌓았다. 몇 차례 거래를 한 후 그는 첫 돈을 벌게 되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웨이징은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즉각 정저우로 돌아가서 리를 놀라게 할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잔인했다. 그날 저녁 웨이징은 길 모퉁이에 서서 리의 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그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광경을 보았다. 리가 낯선 남자의 자전거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자전거가 웨이징 곁을 지나갔지만 리는 그를 보지 않거나 일부러 못 본 척했다. 그 장면은 웨이징의 마음에 칼날처럼 아프게 꽂혔다. 이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리는 새 사람을 사귀고 있었다. 고통과 실망, 질투가 솟구치며 그를 미워하는 불길로 변해갔다. 웨이징은 조용히 돌아섰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길을 뒤로 했다. 그 순간부터 그가 리에게 느끼던 사랑은 미친 집착으로 바뀌었다. 그는 결코 리가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도록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악독한 맹세. 웨이징은 부서진 마음과 증오로 타오르는 머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족이 소개한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온순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웨이징의 눈에는 그녀는 단지 그림자일 뿐 하옹리더 모습을 잊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결혼식은 치러졌지만 웨이징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리의 미소를, 리의 눈빛을, 그들이 함께한 모든 추억을 계속 생각했다. 신혼 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못했고 그녀에게 조금의 감정도 줄 수 없었다. 웨이징은 그렇게 자신의 집착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단 1년 만에 끝났다. 1년은 웨이징이 리를 잊을 수 없다. 그리움이 더욱 그를 괴롭혔다. 결국 웨이징은 이혼을 결심했다. 그의 아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웨이징의 마음이 자신에게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혼 후 웨이징은 다시 떠돌며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려 리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리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 집도 사고 차도 사게 되었지만 그 재물은 그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1981년 여름, 웨이징은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리를 찾기 위해 정저우로 돌아갔다. 그는 리와 연락할 방법을 찾고 여전히 그녀를 간절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리는 돌아가기를 거부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웨이징이 그들의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웨이징은 네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만남을 갖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유를 찾고 관심을 두고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리는 뭐든 거절했다. 점점 웨이징은 네가 자신과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질투와 증오가 웨이징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되이 되었다. 그는 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맹세했으나 이제는 만약 그가 리를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고 맹세했다. 그 악독한 맹세는 한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마지막 초대. 1981년 8월, 정저우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잠겨 있었다. 어느 아침 하옹일은 전보를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았고 놀람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 드러났다. 전보는 광저우에서 온 것으로
발신자는 웨이징이었다. 내가 돌아왔어. 기차역에서 나를 맞아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어. 나는 광저우로 이사할 거야. 이번이 우리 마지막 만남이길 바라. 그리고 이 마지막 며칠을 나와 함께 보내줘. 그 글을 읽으며 니는 등골을 오싹하게 느꼈다. 그녀는 웨이징과의 모든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찾아냈다. 웨이징의 말은 진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의 마지막 만남, 마지막 며칠. 이러한 단어들은 니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그러나 웨이징이 언젠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될 것이라 느끼고 디문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다. 정해진 시간에 리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녀는 웨이징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여위였지만 여전히 집착이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리는 재치 있게 손을 빼냈다. 웨이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한 대중버스에 데려갔다. 8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웨이징은 리를 데리고 카이펑과 놔양 여행했다. 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웨이징은 예전처럼 많이 말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그녀를 삼켜버릴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초기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리는 그의 말이 단지 외면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 안에 숨겨진 것은 소유욕과 위침, 질투였다. 8월 24일 밤 웨이징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리를 데리고 갔다.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리는 그는 일행을 따라갔다. 그녀는 그 결정이 결국 자신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작은 당 안에 들어서자 리는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곳이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숙방의 끔찍한 밤 어두움이 한적한 골목의 작은 하숙방을 감쌌다. 리는 방에 들어서며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천장에 매달린 황백색 전구에서 희미한 빛이 비추며 낡은 가구들을 어슴푸르게 비췄다. 소박한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몇 개의 의자들이 모두 차가운, 무서운 느낌을 풍겼다. 웨이징은 문을 닫고 딱 하는 소리가 나며 리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고 예전 사랑했던 시절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닌 대신 미친 듯한 집착의 눈빛을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돌아왔어. 나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샀어. 나는 이혼했어. 단지 너를 잊을 수 없으니까. 웨이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는은 뒤로 물러나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웨이징, 일어나.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새로운 애인이 있어. 결혼할 거야. 리의 말은 웨이징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었다. 결혼? 너 누구랑 결혼할 건데? 그놈이냐? 그놈이 나보다 뭐가 더? 나는 네가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웨이징. 넌 절대 변하지 않아. 본질은 여전해. 나는 너 같은 사람과는 살 수 없어. 리는 소리치며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웨이징은 더 빨랐다. 그는 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너는 여기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안 돼. 날 내버려둬. 나는 네 물건이 아니야. 리는 몸부림치며 웨이징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도와줘. 누가 없나요? 웨이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뒤로 치켜 올라가고 얼굴은 분노로 파랗게 변했다.
그는 미의 목을 움켜잡았다. 미는 몸부림쳤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약해져 봤다. 결국 그녀의 눈이 감기고 몸이 무너졌다. 웨이징은 손을 놓고 미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고 전혀 후회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너는 나의 것, 영원히. 추격 자정이 지나고 정저우의 거리는 섬뜩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가로질러 불어와 마른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설명할 수 없는 곰팡내가 함께 흘러왔다. 어둠 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것은 웨이징이다. 그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등지고 유령처럼 쓰러져 갔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무감각하며 얼굴은 피곤하고 창백했다. 웨이징은 한적한 곳에 하수구를 찾아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시체를 아래로 내렸다. 이어서 그는 힘을 다해 시체를 하수구로 밀어 넣었다. 툭 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만 웨이징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다. 그는 하수구의 뚜껑을 닫고 조용히 떠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오니의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발전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관계자들의 진술을 수집하였다. 모든 단서는 웨이징에게로 이어졌다. 경찰은 웨이징이 기차로 광저우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정저우 경찰서는 즉각 다른 지방 경찰들과 연락을 취하고 웨이징의 사진을 첨부한 정보를 발송했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웨이징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경로를 바꾸고 모든 방법으로 피하려 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며 쉽사리 자지 못했다. 광저우행 기차에서 웨이징은 어두운 구석에 앉아 주목받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치가는 언덕과 평야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움과 모든 것을 잇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망망한 그물은 감출 수 없는 범죄를 만들어냈다. 추격의 고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웨이징은 앞에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운명의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삶이 끝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운명의 전부 정저우 경찰서의 수사실에서 경찰관 리웨일은 서류 뭉치와 마주 앉아 있었다. 시체가 발견된 지 거의 3일이 지나고 모든 단서는 웨이징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경험이 많은 경찰관 리웨이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다. 갑자기 그의 보조 중 한 명이 들어오며 전보 복사본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피해자의 집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광저우에서 발송된 것이고 발신자는 웨이징입니다. 리웨이는 전보를 받아들고 짧지만 섬뜩한 내용을 읽었다. 리, 내가 돌아왔어. 기차역에서 나를 맞아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어. 나는 광저우로 이사할 거야. 이번이 우리 마지막 만남이길 바라. 그리고 이 마지막 며칠을 나와 함께 보내줘. 마지막 만남. 리웨이는 중얼거렸다. 왜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지? 그는 처음부터 의심을 품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다. 리웨이는 즉시 수사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웨이징이 광저우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탈 계획을 세웠음을 확인했다. 그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리웨이는 단언했다. 웨이징의 행동은 단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 그의 전보 발송, 리를 여행에 데려간 일, 모두가 악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는 리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후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리웨이는 전화를 들어 광저우 경찰서에 연락했다. 저는 리웨이 정저우 경찰입니다. 우리는 웨이징이라는 이름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그는 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광저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차 14호에 탑승 중이며 내일 오전 이 시니에 그의 범행을 폭로하는 증거가 되었다. 하늘의 망망한 그물은 범죄를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리웨이는 전보의 복사본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는 이 살인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믿었다. 하늘의 그물. 햇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자 광저우 기차역은 비정상적인 소음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사복 경찰이 사방으로 흩어져 날카로운 시선으로 승객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정저우에서 전보를 받았고 그들의 목표는 웨이징이었다. 웨이징은 기차 객차에서 내려 피곤하고 초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법의 그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경험 많은 한 경찰관이 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 경찰관은 평범한 외모를 지닌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그는 조용히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웨이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이 경찰관과 마주쳤다. 웨이징은 자신이 발각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몸을 돌려 달아났다. 도망치지 마! 멈춰! 경찰관의 외침이 기차역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극적인 추격이 시작되었다. 웨이징은 미친 듯이 달려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그는 어리둥절한 승객들과 고함치는 상인들 사이로 달려갔다. 그는 한 노인을 지나쳐가며 그녀의 수레를 넘어뜨렸지만 뒤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웨이징은 기차역을 빠져나와 혼잡한 거리로 달려갔다. 그는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차역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웨이징이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그를 붙잡았다. 웨이징은 미친 듯이 저항하며 외쳤다. 안 돼! 나를 놔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모두 헛된 노력이었다. 그는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웨이징의 얼굴은 혼란에 빠졌고 그의 눈은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범죄에서 도망쳤지만 자신의 본인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었다. 하늘의 그물은 결코 허술하지 않았고 웨이징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자백! 웨이징은 신문실로 끌려갔다. 작은 방은 차갑고 한쪽에는 테이블과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천장 조명에서 비치는 빛이 웨이징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춰과 그가 경찰관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없게 했다. 이름은? 경찰관. 리웨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이했다. 웨이징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반쪽을 가렸다. 리웨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놓았다. 웨이징, 전 기계공장 직원, 현재는 상인. 이것은 광저우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하옹리, 피해자의 사진이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갔었다. 그렇지? 웨이징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리웨이는 비닐봉투를 꺼내 그 안에 있는 오래된 지갑과 손목시계를 꺼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하수구에서 발견했다. 당신은 이것들을 인식하나요? 이 지갑은 피해자의 것이고 이 시계는 트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녀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웨이징의 눈은 시계를 보기만 해도 흔들렸다. 그것은 네가 그의 생일에 선물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물건이 되었다. 웨이징은 고개를 들어 눈이 붉게 물들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잘못은 없어요. 리웨이는 아무 말 없이 전보를 꺼냈다. 당신은 이걸 그녀에게 보냈죠?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든지 마지막 며칠이라는 표현은 살인의 예고입니다. 웨이징은 전보를 응시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공포와 절망이 그를 압도했다. 저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웨이징은 흐느끼며 눈물을 얼굴에 흘렸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떠났어요. 웨이징은 그들의 첫사랑부터 그의 미친 질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미의 목을 조였던 순간과 그녀의 시체를 하수구에 버렸던 순간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리웨이는 웨이징의 자백을 기록했다. 그는 웨이징을 바라보았다. 한때 낭만적인 젊은이였던 그가 지금은 냉혈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웨이징과 리의 삶은 맹목적인 사랑과 미친 증오에 의해 파괴되었다. 사형 판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웨이징의 여위고 마른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간방에 앉아 텅 빈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체포된 이후 많은 날들이 흘렀고 매일 그는 두려움과 후회와 마주해야 했다. 재판날 웨이징은 법정에 들어섰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하옹리디 가족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대법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웨이징, 피고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피고의 범죄는 피해자 가족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겼으며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팅장찬. 판결이 내려지자 방 안에는 죽음의 정적이 감돌았다. 웨이징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칭찬장. 판결이 선고된 후 하 가족은 서로 안고 울었다. 그들의 고통은 결코 가시지 않겠지만 이 살인자에 대한 사형 판결은 딸의 죽음에 대한 위안이자 정의일 수 있었다. 칭찬 사형 판결은 단순히 범죄자의 종말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로 했다.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질투와 증오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칭슈년 찬. 정저우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홍리와 웨이징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아름답고 재능 있는 한 여인과 낭만적인 젊은이의 이야기는 미친 사랑에 의해 파괴되어 지울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